이게 안면마비였을까? 신경이 막 손상이 되는데 급성으로 확 이란이 확 진행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일단 실은 안면 신경마비 구안화사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평상시에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일그러진 다음에 이제 다들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초기에 느껴지는 증상 혹은 안면마비는 이 증상이 대표적이다라고 좀 할 만한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일단 귀 뒤에 통증, 머리 통증, 두통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안면마비가 올 거라는 건 예상하기가 어렵죠. 두통이 워낙 흔하게 있는 거고 내가 좀 신경을 썼는데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셔가 진료실에 와서 이제 입이 돌아간 상태로 왔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한 5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그게 사실 전조 증상이라는 걸 아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머리가 아파서 이게 곧 안면마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알아차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쪽에 마비감이 조금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입이 자고 날 때 입이 돌아가더라. 양치질을 하는데 줄줄 샌다. 국물을 먹었는데 샌다. 이제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병원에 오셔야죠. 그리고 눈이 확실히 안 감기니까 뻑뻑하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의심을 하고 병원에 오셔야 되겠죠. 방금 뭐 국물 흘린다는 얘기 하셨는데 밥을 먹어서 흘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밥을 자주 흘린다. 그럼 그것도 안면신경마비의 뭐 전조 증상일까요? 근데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안면마비는 맞아요. 아니죠. 그거는. 습관 아닐까요? 왜 그럴까? 젓가락질부터 똑바로 밥상 교육부터 다시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알아요. 딱 느낌이 다르다는 거를 어제랑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벨마비라는 것 자체가 급성으로 확 뭐 72시간 내 급성으로 확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확 변하는 게 자기가 느껴질 거예요. 내가 긴가민가 하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인간- 있어요. 네. 있는데 한 3일 이내에 판가름 나죠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증상이 뭐 입이 돌아간 것도 아니고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서 온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일단은 뭐 안면마비에 준해서 일단 치료해 봅시다. 맞아요. 해가지고 하면은 또 좋아져 또. 근데 그럼 이게 안면마비였을까? 저도 헷갈리긴 하죠. 아까 72시간 얘기하셨는데 골드타임이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72시간 내에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시간을 놓치면은 후유증이 많이 남다. 이제 그렇게 양방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방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신경과나 내과에 가서 약 처방 받고 한의원 먼저 한방병원 먼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다 하시라고요. 다. 뭐 저한테 침도 맞고 한약도 드시고 신경과 가서 약 처방 받으셔서 드시고 일단은 초기에는 병용해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건 지금 초반에 다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꾸준히 치료하는 거. 2주 동안 신경 손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신경이 신경물을 싸고 있는 막까지만 손상된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거랑 안에 심지까지 다 맛이 가서 변성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2주 이내에 딱 결정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네. 떨어질지. 그래서 점점 나빠지더라도 이 속도를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하기 위해 2주 내 치료가 제일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럼 치료의 텀은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만약에 되게 심하게 안면마비가 왔다 그러면은 뭐 매일 진료를 좀 권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아니면 뭐 입원 치료를 네. 하는 경우들도 일단은 초기에 입원 치료하면 제일 좋고 아, 입원 예. 치료라는 건 일단 몸과 마음을 좀 쉬라는 것도 그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그것도. 치료를 오전 오후 2번씩 하게 네. 되니까 훨씬 더 집중도 있게 치료가 가능하고 그래서 보통 한 1, 2주 정도 입원 치료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호전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통원 치료하도록 그렇게 관리하죠. 증상이 겪은 뭐 이틀 하루 안에 바로 병원에 오신 분과 1, 2주 있다가 오신 분은 뭐 치료 속도나 치료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예, 정확히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너무 당연하죠. 처음에 아무래도 신경이 거의 한 2주 동안에는 막 손상이 되는데 그때 치료나 적절한 조치가 들어가는 거랑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손상만 되도록 놔두는 네, 거랑은 완전 다르죠. 차이가 크다고 여러 논문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신경이 회복되는 것도 뒤로 가면 갈수록 회복되는 게
저절로 늦어져요, 진짜. 뭐 몇 배 맞아.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타임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뭐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죠. 그 환자 증상을 겪은 사람이 해야 할 바른 행동 패턴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병원에 그렇죠. 오면 바로 오는 게 병원에 좋겠죠. 오는 뭐 거. 굳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안면신경마비 나이와 상관이 있을까요? 나왔는데 원장님 보신 환자분 중에 엄청 어린 환자분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몇 학년이었어요? 한 2, 3학년이었던. 완전 침도 못 맞을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일단 처음 제일 큰 문제였고 일단 설득을 해야 돼. 보통은 그 나이대 애들 일단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은 이렇게 무리해서 막 하진 않는데 그 친구는 하겠다 그랬어요. 일단 이게 되게 자기가 봐도 심각해 보이니까. 겁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침 안 맞으면은 나는 겁을 안 줬어도 저음으로 깔고 가면은 겁을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겁은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옷 입고 진료 보시면 밥 안 먹을 텐데. 아 그래 머리띠 해가지고 노란색 가운 입고. 그냥 그거 있어. 근데 진짜 애기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말고 더 학령 그 뭐라 해? 미취학 애들, 네. 미취학 아동들은 뼈 줍니다. 뼈다귀. 저는 애들 말고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아 너무 잘했습니다. 놀까 말까. 난리나. 난리 나겠는데요, 진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걸어가야겠는데요. 네, 적자 적어 이런 거. 영업 비밀인데 이거. 적자 적어. 아, 최고. 메모. 농담입니다. 초등학생 환자 왔었을 때 왜 걸려서 왔는지랑 증상이 어떤 상태였는지 뭐 이런. 증상은 일단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쪽이 마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이 돌아가 있고. 안정실도 돌아가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당연히 눈도 잘 안 감기고 그러니까 눈이 빨개져 있고 특히나 안면마비 환자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특히나 애들은 더 그러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왜 그랬는지 알기는 어려워. 딱 미상이죠. 그쵸. 근데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 저는 안 그런데. 그럼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왜 그랬는지는 뭐 저도 물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기도 어떻게 침 치료에 잘 수능을 해가지고 치료했는데 확실히 어려서 그런지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빨리. 확실히 애들은 음. 아프면은 좀 회복력이 좀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자생력이 네네. 자생력이 좋아. 자생 띄워주세요.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져서 다행이었는데 일단은 뭐 안면마비, 벨마비 얘기하면은 이제 중장년층이 보통은 많아요. 2021년도 자료상으로 보니까 5, 60대가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29세 이하, 그러니까 30대, 29세 이하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보통 내가 말씀드리는 게 한 2주 정도는 이제 급성기다. 그러니까 2주 동안은 마비가 더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근데 이제 아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좋아졌던 것 같아요. 성인의 경우에는 첫 한 2주 가까이는 뭘 해도 계속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또 성인 중에서도 네. 네. 뭐 물론 편차는 그렇죠. 있겠지만 침 한 번 맞았는데 아유, 원장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임상에서 진료보다 보면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왜 치료 받는데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져요? 침 맞고 그쵸,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난감해. 저는 첫 진료 때 그걸 꼭 말해요. 지금부터 약 2주 정도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거. 치료실에서 한 번 말하고 치료하면서 한 번 더 말해주고 두 번 말해줘요. 인식을 이 하시니까. 방송을 보는 뭐 여러 분들께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도 치료의 기간이라는 게 있고 좀 그런 패턴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2주 치료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때 되는 순간 이제 얘 운명이 거의 결정돼도 과언이 아니다. 맞아요. 타이밍이죠. 치료는 타이밍이에요. 김순원 원장님은 또 특별히 기억 남는 환자라든지 뭐 케이스가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환자라 하면은
입원 환자분이셨는데 진료실 올 때마다 계속 우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우시면은 열심히 동료애들 나을 수 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써드렸어서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분 결국 완쾌되셔가지고 나중에 막 환자들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힘들었다는 얘기네. 절대 그러면 보고 계신 거 아니죠? 건강하시죠? 네, 계속 건강하세요. 모두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진료에 임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냥 제발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 재발이라는 게 뭐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오른쪽에 있었는데 또 왼쪽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쪽에 똑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30년 전에 내가 했었는데 젊었을 때 그랬는데 이번에 또 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몸이 처지고 그러면 당연히 또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미 생긴 분들도 그렇고 생기지 않은 분들도 그렇고 예방을 하려면은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꼭 재발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재발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재발이 자꾸 된다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질환을 좀 같이 의심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바로 끊기 전에 그래도 이제 뭐 엔딩이라는 그냥 끝하죠. 다음엔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단 약을 먹습니다. 오늘 그 약을 가져왔어요. 보여드리려고.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진짜 주고 와서. 저는 본적 진짜 없어요. 없어요?